자, 전산세무실습 우리 5월 24일 13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 지금 한도액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취약전 아동 초중고는 인당 300만 원이고요. 자, 대학생은 자, 인당 9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우리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요거는 전액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비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요. 자, 취약전 아동 인당 300만원 한도, 초중 고 인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입니다. 그죠? 자, 이 한도 금액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고, 자, 이 250만원에서 15%를 곱한 금액 있죠. 그게 37만 5천 원이거든요. 여기 37만 5천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제 가능한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요까지가 교육비 세액 공제입니다. 자, 굉장히 요까지가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기부금인데요. 자, 이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시험 문제 뭐 한 번씩 나오는데 기부금으로 어렵게 나올 때는 손도 못 댈 만큼 이렇게 어렵게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마무시한 난이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이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기부금도 뭐지? 아니다. 네. 자, 첫 번째. 자, 공제 대상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본인이나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 공제 대상자는요. 이런 거예요. 똑같이. 자,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아셨죠?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 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요, 인적 공제를 꼭 받아야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 우리가 인적 공제 부양을 할 때 이 부양가족 탭에다가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자, 부다 이런 식으로 자, 자녀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로 체크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적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득금액 요건만 갖춘다고 한다면요, 연령 요건을 못 갖추고 기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공제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동창회비 같은 거, 그리고 종친회비 같은 거, 그리고 뭐 각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뭐 후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부금은요, 총 우리가 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기부금 같은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정 기부금입니다. 자, 이 지정 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은 자,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또는 국방 헌금이라든가 또는 이재민 구호 금품이라든가 또는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뭐 시설비, 뭐 교육비, 뭐 장학금, 연구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대한특집사사, 그리고 뭐 독립기념관에 우리가 기부하는 거 등등등을 우리는 법정 기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사주 기부금은요, 우리 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결국 실제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가입해 있는 우리 사주 조합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기부를 하지, 다른 회사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기부를 하진 않습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우리가 우리 그 뭐냐 여튼 뭐 이렇게 실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교회, 성당, 뭐 사찰, 뭐 이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자, 종교단체 외에는요, 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에 이렇게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 그냥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월급여의 일정액을 떼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 또는 사회복지법인, 불우이웃, 독기성금,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데다가,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사회복지법인부터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이냐 요 구분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뭐 다 암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암기를 좀 해놔야지, 아 이게 법정 기부금이구나 또는 지정 기부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도 계산은요, 자 포기하세요. 그냥 한도 계산은요, 네 그냥 포기를 하세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자, 이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공제 대상입니다. 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세 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그 월세세 공제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천만원을 암기를 해놔야 되겠다. 그죠? 네, 요거를 암기를 해놔야 돼요. 여기에 문제처럼, 자, 어딨지? 뭐, 총급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 8천만원이다. 월세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걸 가정한다. 이러한 게, 이 문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력을 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를 주고 함정으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맡길 때,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 근로소득과 합쳐가지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도 있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금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를 하던가, 자,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자, 주택을 임차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해당되는 문제에서 보자. 60제곱미터니까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맞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겠죠. 자, 다섯 번째. 자, 오피스텔이나 또는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아셨죠? 옛날에 고시원 같은 것들은 안 됐거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임대차 계약서와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한 그 공간에 주소를 전입을 해야지만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월세세 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공제 금액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미니멈. 자, 월세 지출액, 그러니까 연간 월세 지출액과 그리고 750만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에서 1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연간 월세 지출액, 자, 750만원이 한도라는 거. 네. 자, 우리 월세 주택 임차에서 지금 750만원인데 세액 공제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온 이유는 차감하는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 이거. 자,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요, 10%가 아니고 12%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 그리고 문제에서 5천만원이니까 총급액이 5천만원 5,500만원 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12%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월세세액 공제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자, 오나라 사원이고요. 사원 코드가 200번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반영하시오. 다른 것들 건들지 말고 그냥 연말정산 입력 탭에만 반영하면 되겠네요. 자, 아래 표시된 부양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대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그러니까 소득금액은 충족이 돼 있고, 연령 요건만 확인하고 인적공제 반영해주고 나머지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지출 내역은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된 내역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우리 오나라 사원, 자,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코드가 200번대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다른 탭은 건드릴 이유가 없네요. 연말정산 입력 탭만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대주고, 자, 보험료가 하나 있고요. 자, 이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어르비가 있고요. 교육비가 있고요. 기부금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자, 요 두 개는 합쳐서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채딸기라는 자녀가 요렇게 있네요. 자녀한테도 어르비, 교육비가 발생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나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험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보험료, 자, 지금 우리 채딸기를 대상으로 한 건 없어요. 자기 것만 하면 되네요. 자, 지금 총 급여가 32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아, 이거 참 조금 폭을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할 수는 없나? 자, 오나라한테 보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가능할까? 안 되네. 아, 안 되네요. 아, 이거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죠? 아하.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6천만 원이고, 자, 근무처가, 자, 뭐, 웅지세무대학교, 이런 식으로, 네, 근무기간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소득세가 뭐 한 1,000만 원, 납부한 거, 이거는 괜찮고요. 자, 요렇게 기소득 그 종전 수익 금액을 수정을 해가지고 총급여를 좀 가지고 와봤네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산출되는 금액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보장성 보험료. 자, 보장성 보험료 우리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기 거 본인 자료다, 그죠? 72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72만 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공제금액이 또 왜 이래? 근로소득세 공제 66만 원. 최초의 자료에서 이게 왜 또 안 될까요? 자, 뭐 이렇게 뭐 2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자. 3천, 자료 갱신을 눌렀어야 되는구나. 자, 이제 계산이 된다, 그죠? 산출세액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 이 72만 원에 몇 퍼센트를 곱한 거죠?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공부한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자, 우리 일반이니까 12%다, 그죠? 72만 원에 곱하기 0.12를 하게 되면 86,400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막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1억 원 초과하기 때문에 요거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어렵입니다. 자,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넣으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안경 구입비 50만원. 요거 한도 금액이 맞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약품 구입비 45만원. 요거 맞다, 그죠? 자, 그리고 자녀 90만원 건강진단비가 있다. 자, 요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렵입니다. 자, 본인이 한 거 50만원 더하기 45만원이니까 95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자녀
90만원 건강진단비는 그 밖의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90만원.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나면, 자, 공제 그 하는 금액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총 급여의 3%니까 한 3, 보자. 한 1억 2천이라고 하고 곱하기 0.03 하게 되면 360만원. 자, 그러면 요거 숫자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요 금액이 보자. 한 800만원이라고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850만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가능 금액이 604만원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113 1억 1320만원 곱하기 0.03을 하게 되면 339만 6천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월요비 지출액이 940만원이잖아요. 마이너스 940만원을 하고 나면 총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600만 4천원입니다. 자, 거기에서 15%를 곱하고 나면 90만 6천원이 월요비세 공제로 된다는 겁니다. 자, 채따지건은 모두 다 입력을 끝냈고요. 자, 보험료 끝냈고 월요비도 끝냈습니다. 자, 이제 교육비 한번 해볼까요? 자, 대학원 등록금. 자, 본인이니까 가능하고 전액 가능하다, 그죠? 자, 학원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딸기 교육비 30만원 했습니다. 자, 요거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교육비에다가 자, 본인 대학원 등록금이 96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채딸기 교육비 취학전 아동이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 자, 요렇게요. 자, 총 990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인데 이 990만원에다가 곱하기 15%를 하고 나면 148만 5천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교육비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부금이네요. 자, 이 정당의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치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어떤 칸이든 여기 보게 되면 정치자금 기부금부터 요 기부금 다 똑같은 칸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 칸이 뜨는 거예요. 자, 우리 정당 후원금은요, 우리 10만원까지는 그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10만원 초과분은 법정 기부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30만원은 10만원 이하분인 10만원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10만원 초과분인 20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가 아니네요. 자, 당해 거를 보면 돼요. 당해. 이거 2월 거에는 입력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종교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있죠. 당해 기부금. 여기에다가 36만원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이렇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뭐 이런 기부금 같은 것들 그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것들이 공제가 되느냐, 어떤 것들이 법정 기부금이냐, 어떤 것들이 지정 기부금이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기부금.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인데, 자, 대중교통이 15만원 있었고, 자, 기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네,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분, 요 밑에 거다, 그죠? 자, 이거 중복해서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중복해서 가능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안 빼도 됩니다. 자, 현금 영수증 25만원입니다. 자, 학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네요. 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1,500만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줄 거예요. 자, 대중교통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25만원입니다. 네. 자, 지금 총 사용액이 154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연봉을 조금 달리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급의 25%가 2830만원이 안 되어 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경을 한다면, 자, 그냥 신용카드를 변경을 한다면, 자, 요렇게 뜨겠죠. 자, 공제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공제 한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1억 2천 이하면 250, 그리고 1억 2천 초과면 200만원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공부했죠. 그래서 일반 공제 금액 요 한도에 걸려 가지고 250만원만 공제가 되는데, 이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공제가 반영되어서 256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을 자, 여기에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기타 어떤 세액 공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입니다.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요, 자, 납세 의무자가 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자,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공제를 해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 쪽에 있을 것 같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이쪽인가? 네,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뭐 아무튼 이런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금 본 예제 문제에서 나온 정치자금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치자금 세액공제는요, 자, 기부금은 우리가 소득금액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자, 어디에 해야 되느냐? 자,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자, 정당이라든가 이런 후원회라든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다가 기부한 정치자금을 우리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제금액은요, 자, 정치자금 기부금에다가 110분의 100을 곱하면 되고요. 한도가 10만원까지예요. 한도가 10만원. 자, 초과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 기부금 입력을 했죠. 이 10만원에서 110분의 100을 하다 보니까 요 금액이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초과 부분은 요거는 법정 기부금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금액이 더 작은데 정치자금 세액공제가 더 크죠. 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실사업자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요, 우리 오르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월세 세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기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자, 필요경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복합해서 소득이 있다면 자, 사업소득에 필요경비 기부금이나 자,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사업자 중에서도 성실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면 어르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준세액공제는요, 자, 13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자, 13만원은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자, 적용 가능하고요. 자, 12만원은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면 1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암기하기 좋죠? 복합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냥 13만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13만원 적용하면 되겠죠? 그 외 성실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없다? 그러면 그냥 7만원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자, 이 표준세액공제는요, 자,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지금 우리 특별세액공제 요 부분 있죠. 여기 특별세액공제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 그리고 특별소득공제라고 한 부분 요거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표준세액공제 있죠. 여기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별소득공제나 이런 특별세액공제 있죠. 이거 없는 그 뭐냐, 이거 그러니까 넣을 금액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소득세까지였습니다. 소득세로 한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는 그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사항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그 세무대학교를 다니고 회계나 세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주 일반적인 상식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소득공제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진짜 전공자답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실무상에도 중요하고 실무라면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론 문제로는 조금 나오긴 힘들고, 그리고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른다면 어떤 판단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제 그 법인세와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 자, 요거 6월 21일, 자, 마지막 수업 일자까지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페이지에다가 조금 적절하게 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표지 꼭 만들기를 바랄게요. 표지 저번처럼
그래야지 제가 누군지 조금 알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기여하는 제출은 무조건 30% 감점입니다. 그리고 메일 제목, 파일 제목은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조금 명확하게 밝혀주고요. 자, 그럼 한 주간 잘 쉬었다가 다음 주 수업 때 만나도록 해요.